안녕하세요. 지니 아줌마예요. 네, 오늘 제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나고요? 네, 좀 우스꽝스럽죠? 근데 오늘 제가 이런 눈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징글벨 징글벨 이 동화를 읽어주느라고, 네, 이런 동화를 읽었어요. 이 동화를 읽느라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느라고 복장이 이래요.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나 하면은요. 지니 아줌마가 오늘 무슨 말을 할까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한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요. 네, 잠깐만요. 네, 오늘 방송을 2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목을 좀 적시고요. 잠깐만요. 지니 아줌마 물을 벌컥벌컥 먹어요.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은요. 한글 교육이에요. 한글 교육. 네. 우리 아이 한글 교육 언제쯤 하면 되게 좋을까요? 한글 깨치기는 언제쯤 완료가 돼야 되나요? 이런 생각들 하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교육은 조금 늦게 하면 좋겠다는 주의예요. 네. 왜냐하면 요즘 한글 교육이 너무 빨리 당겨져서요. 벌써 막 3세? 네네네. 만 3세. 그러니까 4세만 돼도 막 한글 교육을 막 시켜가지고는요. 유치원 5세 반이나 6세 반에 가면 벌써 한글을 다 깨쳐서 책을 읽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7세에 학교를 들어가면 7세반이 있죠. 근데 좀 올된 7세들이나 8세 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렇게 알림장을 쓰잖아요. 그 알림장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엄마들의 작업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이가 안정감 있게 한글을 완전히 깨치고 난 다음에 자신감 있게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도 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 무언지 잘 알아듣고 책을 보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학습을 벌써 이미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학습지나 받아서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것이 너무 일찍 하게 되면 되려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글을 깨치는 방법은요. 그럼 지니 아줌마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아이 둘이를 키웠는데 제가 아이 둘이를 키운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들을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받아쓰기 시키고 학습지를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 한글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건데요. 저희 아이들은 물론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한글을 빨리 끼쳐서 학교를 갔는데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20명이 앉아서 학습을 하는데 한글에 대해서 빨리 깨치는 아이가 있고요. 언어 영역에서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우리 뇌가 있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다 개발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고 또 이렇게 언어 영역에서 이렇게 쓰기나 익히는 역할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글자는 아는데 단어로 가면 이게 조합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네. 이 글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은 너무 잘하는데 가나다라는 너무 잘하는데 단어로 뛰어 들어가면 이 가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기억, 니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조합에 대해서 모르는 채 이 단순하게 기억 니은과 가나다라부터 익히면 이게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옛날 학습법이 다 그랬죠. 그렇지만 요즘은 너무 좋아져서 학습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교재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게 연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다 가르치면서 한글을 깨치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책을 통해서 글자를 가르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예요. 그게 효과적이고요.
아이들이 빨리빨리 인지 능력과 함께 공감 능력과 함께 글자를 이 글자는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익히면서 하는 게 빨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엄마 아빠 여러분 제 아이는요 지금 7살인데요 한글을 잘 못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한글을 깨치는 거는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와 같이 자연스럽게 깨치게 되는 거예요. 네. 글자가 많은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글자를 읽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 글자를 탁 트게 되는 거예요. 글자를 아무리 빨리 익히고 글자를 보고 하더라도 아이가 난독증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모르는 발견을 못하는 난독증인 아이들이 있어요. 글자는 아는데 글이 내용이 머릿속에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어책이나 이런 책을 주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문장을 쭉 연결을 하는데 단어는 알아요. 아이가 이걸 보면 컵이라고 말해요. 컵이라고 말하고 또 이걸 보면 손가락, 눈 이렇게 눈이라는 단어를 딱 인지를 해요. 하는데 이걸 문장으로 해서 눈이 감겼다 떴다 하면서 눈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장이 탁 나오면 아이가 그 문장을요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난독증이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문장이 눈에 안 머리에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시험을 치셔도 계속 틀리고 그러겠죠. 네, 그런 부분 어머니들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과정을 안 겪으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나다라 이렇게 써서 익히는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익히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들에 있는 자막이나 이런 글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익히는 것도 좋고요. 가장 베스트는요. 책을 통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책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익혀서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죠. 징글벨 징글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글자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징글벨 징글벨이야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징글벨 징글벨 이렇게 읽지 말고요. 그냥 징글벨 징글벨이라고 하면 아이가요. 그걸 징글벨 징글벨이라고 해? 이렇게 하면서 나 징글벨 징글벨 라디오에서도 듣고 텔레비전에서도 들었는데 저게 징글벨 징글벨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이를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게 징글벨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전체를 통으로 익히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징글벨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요 인지 능력이 있어서 저게 징글벨이구나 라고 익히는 거예요. 익히고 난 다음에 어디에선가에 다른 곳에 갔는데 징이라는 글자가 다른 곳에 연관돼서 쓰이더라. 징그러워도 징이 쓰이더라를 깨닫게 되면은요. 징그러워에 징이 쓰이네? 이러면서 글자를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이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를 빨리 익히게 되고요. 한글 할 때 그 글자도 글이네? 이렇게 한글을 통째로 단어를 익히도록 하는 게 학습에는 제가 해보니까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글자를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오류가 생겨요. 네. 이건 가야. 가는 기억 더하기 아야. 이렇게 가르치시게 되면요. 나중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받아쓰기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충격이다 라고 하시겠죠. 받아쓰기를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쓰기는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익히는 능력만 뛰어난 거지. 아니에요. 받아쓰기 잘하고 이렇게 학습을 100점 먹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는 걸요. 그건요. 엄마가 부모님께서 점수 잘 받기를 시킨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점수를 잘 받는다고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 대학교까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자란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점수만 잘 받을 뿐이에요. 그건 트레이닝이고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에요. 네, 짧게 단기간 학습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요, 한글 읽기를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늦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징글벨 징글벨이 있으면 아이들이 글자를 빨리 익힌 5세, 네, 5세라 합시다. 5세 아이는요, 벌써 이 책을 딱 갖다 주면 이 그림을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더 자극적이거든요. 자기한테는 호기심 있고. 그래서 글부터 보려고 막 애써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안 봐요. 그림들을 보지도 않고 상상력을 차단시켜버리고 계속 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은 그림부터 봐요. 그림. 여기 생쥐 두 마리가 서 있네. 얘들은 여기 왜 서 있는 거지? 눈이 펑펑 내리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다 벌써 글로 눈이 가요. 글로 가서 엄마가 글 읽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 엄마가 내가 한글 읽는 걸 너무 칭찬하시더라. 이걸 의식을 해서요. 글부터 먼저 읽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글 내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나이에는. 이 글은 아동기에나 우리가 이해하기에 편하도록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엄마가 읽어주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아동기 아이들이 읽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유아기 아이들이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 이렇게 좋은 명화나 이런 그림 부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니 아줌마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요, 아이들을 너무 욕심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학습지를 한다든지 해서 한글을 너무 빨리 깨치려고 엄마들이 무리하게 애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어머, 얘는 벌써 한글을 깨쳤니? 영재잖아.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으시죠? 그런 소리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그런 소리 안 듣고 차라리 장기적으로 어머니께서 장기적으로 봐서 나중에 아이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글을 조금 늦게 가르치시고요. 그 대신 한글을 가르치는 시간에 다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이렇게 제공하시고요. 우리가 한글이나 한국말은 계속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익히게 되잖아요. 되려 차라리 영어로 말하는 영어 스피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일찍 하시는 편이 더 그 시간에 투자하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글자 말고요. 스피킹. 네, 스피킹. 우리가 한국말은 스피킹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스피킹이 어릴 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스피킹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부터 먼저 익히거나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어느 나이 정도의 한글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팍 터지는 나이가 있어요. 네. 그때 딱 가르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뭐 아이마다 다 다르지만 6세 후반? 네. 6세 후반의 아이들이 언어 영역이 빨리 터져요. 그래서 빨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6세 후반쯤의 아이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치시면서 동화를 통해서 한글을 이렇게 읽어주고 가르치시면서 7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기를 하면서 몸으로 익혀서 완벽한 걸 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8세에 입학할 때쯤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 네. 받아쓰기를 완벽하게 하는 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떠덤떠덤 글을 잘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글을 써서 맞춤법이 틀려도 되니까 선생님에게 이렇게 적어서 보여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익히고 학교를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알림장을 어떻게 써요?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또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엄마들이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학교에 건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V리그를 얻으면 어떻게 우리 아이만 편애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학부모 모임을 하시든지 하셔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알림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알림장을 계속 프린팅 했는 걸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가방에다 꼽아 주시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3개월 지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된과 동시에 아이가 학교만 해도 새로운 환경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인데 학교 선생님도 잘 좀 들어주세요. 스트레스인데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그 흑판을 보고 알림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요즘 모니터를 하죠. 모니터를 보고 알림장을 이렇게 받아 적는다는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학교 가기 싫어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알림장을 써서 집에 가져와서 또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보여주면서 또 엄마는 막 혼내잖아요. 너 왜 이렇게 엉터리로 쏜 거야? 무슨 말이야?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 경험이에요. 제가 큰아이를, 한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쓰기까지, 받아쓰기까지 잘하는 아이를 1학년에 입학을 시켰는데요.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1학년 들어갔더니만 친구도 새롭고 막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하는데 알림장을 쓰고 있는데 이게 드뎌지니까 이걸 보고 쓰고 하는 걸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늦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알림장을 엄마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림장을 써오면 보면 막 다 틀렸고요. 막 맞춤법도 다 틀려. 무슨 소리인지 몰라. 숙제가 뭔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상상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이건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가끔 옆집이나 이제 옆호나 위층이나 아래층에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초등학교 다니니까 그 반에 같은 반이 되면 이제 나는 럭키한 거예요. 그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알림장을 꼼꼼히 잘 쓰거든요. 그 여자아이들 걸 빌려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고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숙제를 해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1학년이 됐을 때는 불과 유치원에서 이제 3개월 후에 된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1학년이 되어서 막 와서 새로운 환경에 그 큰 형아들하고 이렇게 적응하는 거, 언니 오빠들하고 적응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조회 시간 뭐 이런 거 스트레스 엄청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알림장까지 스트레스를 주니 얼마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반성하셔야 돼요. 선생님들과 교육기관에서요. 그 알림장을 이제 클래스도 줄었고 아이들이 이제 반에 한 20명이 가장 많은 숫자잖아요. 인구가 줄어서 아이들 인구가.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걸 카톡이나 아니면 엄마들 이메일로 이렇게 기록했다가 보내셔도 되고요. 이메일이 없거나 톡이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워드를 치셔서 이렇게 프린팅해서 꼴랑 몇 장 안 되는 그 20장에 프린트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알림장을 쓰는 걸 익히는 거는 2학년 때부터 해도 되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2학년 때부터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알림장을 꼭 쓴다기보다는 기록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이 너무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익히게 하셔서 어지간하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다 하거든요. 익히게 하셔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엄마랑 함께 들어가서 보고 아이들이 그 홈페이지에서 숙제를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중학교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셔야지만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아이들이 컴퓨터와 익숙해져서요. 그 숙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원시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1학년. 네. 선생님들이 화내실지 모르지만 고치셔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글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주시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1학년 가서 이제 한글을 익히고 읽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고요. 애들이 그걸 읽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박수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너무 인지에 한글을 익히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수를 계산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을 여기 캐나다나 다른 나라처럼 아이들을 1학년 때 프리스쿨을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집중해 주시고 또 놀이 또 어떤 과목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에 집중하게 해주시지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일제시대 잔재에 남아있는 이런 주입식으로 막 알림장을 써야 돼 막 실내화를 빨았는지 체크를 하고 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프리하게 아이들을 조금 학교에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너무 1학년 들어갔어. 이제 드디어 학교라는 곳에 교육기관을 갔어. 이제 스타트야. 입시 스타트야. 이러면서 엄마들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요. 막 우리 아이는 어느 학원을 정하지? 막 입시에 막 벌써 막 눈을 떠가지고는요. 막 엄마들 모임하고요. 어떻게 하면 중학교를 좋게 성적에 들어갈 수 있대. 뭐 이런 거 하고요. 어느 선생님 과외를 잘한대. 뭐 그런 거. 만 신경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커서요 4차 산업시대가 되어서요 벌써 와요. 오고 있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 오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은 도태되고요. 여기 선진국의 교육 방식을 한 캐나다나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교육제도들은요 거기에 맞거든요. 그 4차 산업 문화에 굉장히 잘 병합이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세대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했기 때문에 IT 강국이 되어 있고 자동차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만들고 배도 만드는 조선도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막강한 국가였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IT 강국이 되면 우리가 IT 강국인데 우리나라가 로봇들도 잘 만들고 훌륭하게 더 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걸 다룰 수 있고 그걸 이렇게 4차 산업시대에서 협업력이나 인성이나 이런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완전히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주시지 마시고요. 줄일 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밖에서 네, 여러분 지금 IT 강국으로 된 세대가 어느 세대인 것 같아요? IT 강국으로 만든 세대는요. 입시가 막 심하던 시대에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IT 강국이 된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나무 위에서 뛰어놀고요. 올라가서 뛰어놀고요.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요. 그리고 학교만 땡 하면 와서 숙제는 뒷전이고요. 공놀이 하고요.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세대들, 그 세대들이 IT 강국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뒷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세대들은 그 앞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울겨먹기 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르쳐 주고 또 울려 먹고 또 이렇게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든 세대는 열심히 뛰어놀던 세대예요. 왜? 잘 뛰어놀던 스티븐 잡스, 잘 뛰어놀며 일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프레시 없이 자유로운 유치원에서 노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한 분들이 세계에 지금 성공한 손꼽히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계속 입시 위주로 막 강압하면서 한글 교육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글을 가르치시고요.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강의에서 한 번 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한글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눌 텐데요. 한글 익히기는 동화책을 통해서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지고 행복해 하면서 동화를 보면서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동화들만 가지고 읽고 듣고 보고 하면서 한글이 깨쳐질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께서, 엄마, 아빠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한글을 익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한글 익히게 한다고 학원을 일부러 보내시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책 읽기를 하면서 오늘 이 책을 읽었잖아요. 징글벨 징글벨을 읽었으면 징글벨을 그렇게 써서요. 냉장고에 탁 붙여 두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 징글벨 동화를 읽었던 상상을 하면서 이 징글벨을 인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익히고요. 그리고 보세요. 징글벨 징글벨이 아주 강하죠. 근데 크리스마스에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에 내가 가져갔다 구리스마스라는 글자 나오죠. 여기 여기에 없다 이렇게 고양이가 써놨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구리스마스를 위해 이렇게 한글로 써놨죠. 이제 고양이가 야옹이가 이제 한글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글자를 써서 냉장고에 크게 붙여 놓으면 징글벨과 함께 인지하면서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이렇게 연간해서 선물 이렇게 해서 딱 붙여두고요. 네, 선물 모양에다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가르치면 빨리 익힌답니다. 네, 빨리 익히고요. 제가 알림장에 대해서 너무 열냈다, 그죠? 왜냐하면 육아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해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7세반도 많이 받고요. 유치원 만 3세반?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는 엄마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린이집이나. 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에 의해서 상담했던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요. 너무 편파적인 생각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글 익히기는 한글 동화책과 함께 하시도록 제가 권하고요. 알림장 쓰기에 대해서는 제가요. 유튜브에서 아주 크게 한번요 이렇게 써서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슈화해서 한번 어필해 보려고 해요. 네. 지금 어떻게 제가 캐나다를 살고 있고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어떻게 알림장 쓰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알림장 1학년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쓰기 하면 인지가 더 많이 되긴 해요. 그치만 그 1학년 때 아이가 준비해 오는 거 아니고 아이가 숙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교육기관에서 알고 선생님들이 아신다면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되나요? 엄마들이 거의 반 숙제인데요. 그렇다면 그걸 엄마랑 같이 연계해서 여기 캐나다처럼 알림장을 프린팅해서 내어주고 엄마와 연계해서 거기 피드백하는 난도 있어요. 여기는요. 이렇게 선생님이 쓴 안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알림장을 보내오거든요. 하면 엄마가 밑에다가 이렇게 네, 한국도 있죠. 이렇게 뭐라고 써요. 써서 보내고요. 이렇게 태도에 대해서 쓰면서 밑에도 써가 답장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알림장이 엄마와 선생님이 서로 보는 이런 공유하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편지를 꼭 지면으로 아이들이 막 강요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도 있고요. 프린팅한 종이로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학교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한번 알림장이 됐으면 제가 다룰 거예요. 육아 상담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한글 끼치기는 뭘로 해야 된다? 동화책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 익히기는 뭘로 해야 된다? 그림판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니 아줌마 오늘 엄청 많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니 아줌마 영상을 보고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지니 아줌마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엄마 아빠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너무나도 예쁘신 지니의 북카페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가정이 될 거예요. 네, 안녕. 다음에 만나요.